한 장 사진을 더 보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30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모습인데 역시나 장소는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였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계엄 사태 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두 분이 논의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네 장의 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은 외부의 적과 한데 힘을 합쳐 싸울 때라거나 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두 지도자가 늘 만나왔다. 이런 정도의 상황 인식은 되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그건 이제 정치에 있어 항상 그 정석과 같은 건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전현직 사이에서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서 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극과 극까지 갔거든요. 그때도 김대중 노무현은 만났다. 그리고 2006년에 한번 이제 마지막 파국적 위기가 왔는데 그해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그해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그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타나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동안의 대북 정책 기조는 재검토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그러니까 DJ 정부의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할 때 DJ가 경로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이 말을 전해 듣고. 네. 그 다음 날에 DJ가 조선대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노무현은 이제 우리 정부 평화 정책의 적자가 아니다. DJ의 적자가 아니다는 선언을 내 입으로 하겠다. 이 말을 이제 밑에 비서실장이 저 청와대 알리면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광주로 가는 차 안에 있는 DJ한테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군요. 수습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고 하면서 이제 달랬는데 사실은 그때 DJ가 이렇게 경로할 때 북한 핵실험 나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청와대에 모였었어요. 거기에 전두환도 왔어요. 그랬어요. 노태우, 네. 김영삼 다 와놨는데 아니 갑자기 김영삼이 품에서 A4 용지 하나를 꺼내더니 성명서 낭독을 하는데 역사의 죄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전직 대통령 불러서 환담을 하려고 환담을 예를 들면 하는데. 밥 먹으라 불렀는데 YS가 네. 이제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전두환이 여보셔, 오늘은 저 전직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정부 어떻게 지킬 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 가지고 그 김영삼을 전두환이 뜯어 말려. 김영삼을 전두환이 뜯어말렸다고요? 네. 막 성명서 읽고 그러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려. 그때 DJ가 심한 모욕감을 가지고 나를 망신 주려고 부른 거야? 그랬더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타나 뭘 재검토해? 이건 뭐야? 이제 그 다 없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대 가는데 거기다가 대고 사과제를 하면서 다시 만나고. 네. 그다음에 계속 두 분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전현직 대통령의 그 소통이 민주당의 파국을 막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파국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훗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것도 제가 쓴 책에다 나오는 비사입니다만은 노 대통령이 그 와중에 김영삼을 타박하는 전두환을 보고 전두환 생각보다 멋있는 사람 같다. 이 얘기도 했어요. 이건 뭐 언론에 안 나갔지만. 진짜예요? 야,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런데 핵이 터지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정치적인 고정관념들이 다 흔들리고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라 마찬가지라. 이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심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또 노 대통령 서거하고 DJ가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이제 권양 숙여서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DJ가 몸이 확 나빠졌다. 그러면서 노무현 이제 서거 이후에 네. 몸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는 것 맞아요. 같다는 네. 거. 실제로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유가 결정타가 그날 장례식장 참석이었어요. 그날 날도 좀 더웠고 아주 그 노구에 무리한 행사였어요. 진짜 아이처럼 울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울던 장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문이다 뭐 친명이다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는 잔물결 같은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큰 흐름이 있으면 역류라는 게 있게 마련이고 그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낼 때는 작은 소용돌이라는 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철썩거리는 파도가 있는 거고 해겔이 말했잖아요. 바다가 썩지 않는 것,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파도가 치기 때문이다. 저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썩는다. 아니 그러면 친명, 친청 부딪히고 싸우고 소용돌이 치는데 그러나 장강은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도도하게 이제 역사는 흐른다. 네. 흐른다. 그런데 그걸 김대중 노무현이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어떠냐? 김경수 지사 낙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명 학살이란 말은 없었어. 없었죠. 지방선거에서 네. 그건 총선 때는 있었는데. 그런데 비명 학살은 없었지만 비명 낙선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친문의 대표 주작격이 김경수 지사인데 아주 멋있게 낙선했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크게 갈등적인 요인은 없고 네. 단지 유시민 작가하고 김어준 그 총수가 막 흔들어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 잔물결이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에 한 여러 가지 발언들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오늘 민들레 그 장문의 칼럼을 썼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약간 관점을 바꿨어요. 이 감성 사회 정치의 언어는 감정이다. 근데 사랑과 미움과 배신의 언어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어떤 프레임에 빠졌냐 하면은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에 강준만 교수의 그 프레임에 빠졌다. 2003년 강준만의 프레임에 빠진 유시민이다. 네, 2003년 7월에 강준만 교수가 책을 하나 씁니다. 거기에 노무현 살리기인가 뭐 그래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은 맷집이 좋다는 걸로도 비난받는 정치인이다. 보수는 물론 진보로부터도. 그러나 노무현과 그 일행들이여 꿋꿋하게 버텨라. 내가 전문가로서 장담하건대 곧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과 일행들이여 잘 버텨라. 맷집 좋게 이랬거든요. 요게 2023년 7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2004년 8월에 불과 1년여 만에 네. 강준만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노무현은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에 둘러싸였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열린우리당 창당, 또 대연정, 무슨 대북송금 특검 이런 거 봤더니 자기를 대선 때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호남 민중의 그 지지와 염원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걷어차고, 그리고 자기 독자적인 행보로 가는 얄팍한 마키아벨리즘으로 재탄생했다. 야, 그 유시민 작가 말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게 들리는데. 얄팍한 마키아벨리즘이라므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 하는 건 물어봐야 호남 민중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주가 있는데 그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레시 안에 서신을 형식에 벌린 칼럼에서 강준만 교수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남한침 당신 성공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딱 1년의 극적인 야, 거의 비슷하다. 드라마틱한 네. 반전이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작년 이맘때 그 대선 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지도자는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계획을 완수한 유일한 지도자. 이러면서 알릴레오에 초청해가지고 도울하고 대담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도울하고 유시민 둘이서 알아서 띄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해서 참 흥미롭게 봤는데 좌시민 우도울 같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스베이다를 보니까 이제 재건축, 촉탁, 용역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그래서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 그게 강준만이가 소통이 안 된다고 20여 년 전에 했던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는 거야. 그리고 그때 20여 년 전에도 호남 민중의 절대적 지지가 있다 그러지만은 서울 운동권을 중심으로 뉴 노무현이 생겨나고 있을 때거든. 뉴 노무현이 생길 때. 그래서 뉴 노무현 신주류와 구민주 한판 승부. DJ의 네. 한판 승부였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데 단지 공수만 바뀌는 거야. 이 스토리와 그러네요. 이 형식은 똑같아. 네. 물론 그때 강준만 교수와 지금 유시민은 의제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 건 맞지만 그러나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정치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했으니 그 지도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채권 채무 계약 의식은 똑같은 거야. 내가 그러면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책 사주고 해가지고 잘 교육시켰으면 이제 애가 알아서 크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너 말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붙어가지고 이놈의 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아주 무능한 부모야. 이게 정치에서도 키워놨으면 그 자율적인 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거지 나한테 책임지지 마시라. 네. 이게 원래 정상적 관계인데 요즘 정치는 나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니. 그러면 집에 가서 저기 애 키울 때도 뭐 그러면은 저 나중에 결혼도 물어보고? 내가 허락받고 직업도 내가 허락받고 내가 키웠는데. 네. 그럼 애도 그렇게 키나? 그건 아니잖아. 아니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애청자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촉법 평론가라는 망언을 던진 유시민의 태도는 참으로 폭력적이고 편협합니다. 유시민의 말은 한때는 힐링이었으나 지금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ABCDEF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각막은 적과 동지만 식별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수중폭파단님은 오늘도 저는 구씨 얼굴만 봅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주셨고 여부도 형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대장 박순봉 우윳빛깔 박순봉 한국일보 김태형 기자님이신데 매번 우리 박순봉 기자님 나오실 때마다 슈퍼챗을 보내요. 아니, 점심 때도 봤는데 그래요? 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썼네요. 아니 근데 얼마나 선배가 좋으면 이렇게까지 슈퍼챗 보내면서 응원을 합니까? 부럽다 부러워. 방송 동지죠. 아니, 몇 건을 연결해주고 도대체 방송을. 아주 많이 성사되진 않았는데 하여튼 몇 건 있습니다. 저 정도 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십니다. 친문들은 구속 가결파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시다니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